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네. 저기 문 기자님, 조회수가 4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이게 저희 맨날 올려요. 저희가 네. 좀 잠시 그때 빠졌을 때 네. 인공지능이 좀 이상하게 유튜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거기 또 참여해 주시는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욕해 주시는 분 욕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꾸준하게 올린 결과 4자릿수가 갔는데 조만간 5자릿수 돌파할 테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몇만씩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저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처럼 꾸준하게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문 기자님 오늘 말씀을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뭐부터?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다저 스타디움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LA 다저스 이제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 여기서 해설자인데. 직접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근데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들의 그 멘탈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경기 시작부터요. 네. 야유, 쓰레기통 두들기고 그라운드로 볼 던지고 그랬고 또 그 팬도 퇴장당하고 막 그랬어요. 경기 도중에도 이제 간간히 중단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2017년 그 월드 시리즈를 다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팬들은 더 열받아 있는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근데 다저 스타디움에서 어제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제 다저 스타디움에요. 네. 몇 명의 관중이 들어왔냐면 오늘도 이제 매진인데 52,692명이거든요. 이게 2021 시즌에 메이저리그 전체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모든 다저스 팬들이 뭐 때문에 왔겠어요? 휴스턴 비난하러 온 거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겠지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다저스가 그렇게 막 좋지도 싫지도 않지만 너무 그 플레이 자체가 더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휴스턴에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인 훔치기 때문에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이 이제 평가 절하받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2017년에 그 LA 다저스가 7차전에서 휴스턴한테 졌을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다르비쉬 유예요. 그때 다르비쉬 유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 때문에 잠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임대 선수 형태로 이제 트레이드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3차전, 7차전에서 2회를 버티지 못하고 강판당해요. 4실점, 5실점으로. 7차전에서는 더 제공 못했죠. 근데 다르비쉬 유가요.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을 때 휴스턴하고 많은 경기를 했잖아요. 같은 지구니까. 그렇죠. 5승 5패 평균 자책점이 3.64였어요. Not bad. 그리고 94이닝을 던졌는데요. 삼진이 무려 123개예요. 그럼 이닝당 훨씬 많은 삼진을 잡았잖아요. 근데 왜 삼진을 하나도 못 잡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인 훔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휴스턴이 나중에 이제 사인 훔치기가 커미셔너에 의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제재까지 받았을 때 원정 경기는 우리가 사인 훔치기 안 했다고 그러지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피해자는 일단 다르비쉬 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네들이 원정에서건 홈에서건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한 놈이 어디서든 안 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근데 이제 그 쓰레기통 두들긴 게 쓰레기통 갖고 이제 직구 브레이킹볼 이렇게 한 거예요. 두들기면서. 근데 약간 원시적인 수법을 썼잖아요. 근데 왜냐면 야구장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들기면 서로는 아니까 저 소리가 그거구나. 그러면 이런 사인 훔치기가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건가요? 거기 있었던 선수가 오클랜드 가갖고서는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갖고서 이게 다 그러면 그 선수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모르죠. 몰랐군요. 네, 모르죠. 그 선수가 큰 일을 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정말 장한 일을 오히려 했네요. 파이어스가 그 내부 고발자였죠. 그러니까 그 주범이 사실은 이제 알렉스 코라고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그리고 AJ 핀치는 사실상 이제 뭘 잘못했냐면 알면서 이거를 빨리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방치를 했죠. AJ 핀치는 굉장히 사람 젊잖아요. 얼굴도 참 잘생기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미국의 그 나이스한 애들, 착한 애들, 그런 스타일이에요, AJ 핀치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덤태기 다 뒤집었어. 그럼 MLB는 그 당시에 휴스턴 애스트로즈한테 어떠한 그 1년 징계, 그리고 구단은 벌금, 드래프트 싹 빼갖고, 그리고 알렉스 루고라 1년, 그 다음에 AJ 핀치 1년, 그리고 당시 휴스턴 애스트로스 제너럴 매니저,
1년 그 사람 지금 야구 못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가방끈 굉장히 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못 돌아오잖아요. 그럼 월드 시리즈 반지 빼고는 나머지는 많이 이렇게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휴스턴 애스트로즈 어제 그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욕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랜스 맥컬러스가 그 6.2이닝 동안 삼진 9개 잡고 무실점으로 호투했잖아요. 워커빌러는 1실점하면서 그렇군요. 이제 결국 패전 투수가 됐는데 그 경기 끝나고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뭐 그거 즐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군요. 네네네. 그 멘탈이 대단한 거죠. 보통 분들이 아니네.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그러니까 선수들은. 사실 그 휴스톤이 그 2020 시즌에 힌치가 이제 징계로 쫓겨나고 그랬을 때 왜 베이커 감독을 데려갔느냐, 이쑤시개 감독을 데려갔느냐,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만 없는 분이지 다 훌륭한 분이에요. 야구도 잘했고 정말 흑인 감독으로서 인품도 뛰어나고 그래서 항상 플레이어스 매니저라는 소리를 듣죠 이분이.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가장 문제는 자 원정을 가요. 가면 그쪽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인 훔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력이 오래된 베이커 감독을 그래서 영입한 건데 휴스턴은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2020 시즌 승률 5할이 안 돼서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가갖고 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그 경기에서 3패 후에 3연승까지 하면서 7차전까지 가갖고 템파베이에 졌잖아요.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펼치고 그게 2021 시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커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였다고 그러네요. 네네네. 자, 저희가 그 메이저리그의 대부분의 경기를 항상 알아보고 있었지만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있었던 아니 여기서는 한국 시간은 어젯밤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오늘 새벽에 그렇죠. 그 한국 팀하고 일본 팀이 그 도쿄올림픽에서 준결승전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준결승이죠. 준결승인가요? 또 뭐 준결승이 그게는 이쪽 그 지금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자 쪽에서 또 준결승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자 부활전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일본은 그냥 결승전에 선착을 한 거고 한국은 졌으니까 다시 미국하고 대결해갖고 결승전 티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일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같은 팀하고 여러 번 경기를 하는 거지만 억울함은 없잖아요. 실력 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빨로만 한 게임 이기는 게 아니니까. 운빨이 아니잖아요. 이건 왜냐면 자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 또 미국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가. 거기서 또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빨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했던 거 또 하고 하면서 질 때까지.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럼 준결승인데 탈락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훨씬 나쁜 거죠. 하여튼 뭐 일본하고 있어서는 저희한테 유리한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 새벽에 일어나서 보셨다 그러는데 어땠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이잖아요. 근데 팽팽했죠. 2대2 동점 팽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불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렇죠. 이 야구가 이렇게 접전 경기를 하잖아요. 항상 어디서 이게 승부가 갈라지냐면 작은 실수. 그 작은 실수가 결국은 화근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실수에는 또 뭐가 끼냐? 볼넷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베이스 온 볼 kills the game. 그러네요. 베이스 온 볼이 경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그 김경문 감독이 가끔 이렇게 작전 필 때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작전도 많이 해요. 왜냐면 베이징에서도 그렇게 해서 메달을 땄으니까. 그때가 김경문 감독이었습니까?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죠. 근데 이제 8회 그 야마도 데스토한테 이제 싹쓸이 2루타를 그 고속 투수가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고속 투수가 이제 8회 나와서 첫 타자를 루킹 스트라이크아웃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불펜 투수는 첫 타자의 아웃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실점을 하느냐 마느냐 달라집니다. 메이저리그 쭉 보세요. 코리안 KBO 리그도 마찬가지예요. 불펜 투수는 첫 타자를 아웃시키면 거의 절반은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타자가 좌전 안타를 치죠.
다 왼손 타자입니다. 네. 쭉 나오는 게. 네. 이 야나기타가 이제 좌측 안타를 뽑고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곤도가 들어와요. 또 좌타자예요. 근데 곤도는 잡아당겨요, 타구를. 그래갖고 1루수가 잡아서 3-6-1 더블 플레이를 합니다. 먼저 주자를 잡고, 그렇죠. 1루로 던지겠죠. 그리고 이제 1루 쪽으로 던지는 거니까 리버스 더블 플레이인데, 그런 다음에 카바를 투수 고우석이 들어가요. 던지고 났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그렇습니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요, 매일 하는 훈련이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고우석이 발을 타치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발이 왕장하잖아요. 이 베이스가 어딘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 트레이닝 때 훈련을 순간적으로 또 놓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이프가 되죠. 왜냐면 베이스 못 밟았으니까. 네. 근데 또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곤도가 네. 방향을 틀어서 2루 쪽으로 몸을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우리 한국 측 더가웃에서 태그해 그런 거 아니야? 가서 태그를 했죠, 고우석이. 근데 심판이 이렇게 세이프를 한 겁니다. 태그했는데. 원래는 자 베이스를 1루는 원래 그 타격을 하고 나서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력을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방향을 틀면 몸을 돌리잖아요. 그럼 태그하면 아웃입니다. 왜냐면 2루로 가려는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곤도는 몸이 2루 틀었기 때문에 2루로 가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메이저리그 같으면 아웃이에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김용문 감독이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어필할 만하네요. 네, 어필을 하니까 주심이 이제 사심 모으죠. 네. 모아갖고 뭐 얘기를 하더니 또 거기서도 뭐 그러더니 이제 리플레이를 자기네 심판의 권한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더니 세이프를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됐죠. 그러네요. 자, 여기서 왜 그럼 세이프가 나왔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자 곤도가 파울 지역 쪽으로 가서 뛰어가고 베이스를 밟았어요. 네. 밟고 몸이 페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태그할 때. 근데 애초부터 뛰면서 페어 지역 안에 들어와서 몸을 틀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번복이 되지 않았죠. 문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 상황이 저쪽 심판 몸은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메이저리그 같았으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보면 아마추어 심판들 또 골 때리잖아요. 네. 네.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1루에 있었잖아요. 네. 투아웃이잖아요. 네. 자, 이닝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못 끝냈습니다. 일단은 고우석 선수가 베이스를 카바를 못하면서 이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폭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순이에요, 이게. 왜냐? 고우석 선수 22살이에요. 아이고. 2대2 동점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고의사구로 내보내. 왜 1루가 비어있으니까. 왼손 타자였고. 네. 그런 다음에 들어온 타자가 9번 타자, 포수, 네. 카이. 그러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은 이 타자랑 승부를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고우석 보고. 그렇겠죠. 우타자 대 네네. 우안에 네. 매치업을 딱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고우석이 거기서 3볼까지 가갖고 3완에서 결국은 볼넷을 허용해요. 작전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풀카운트, 말루가 되잖아요. 이미 그럼 그 포수가 들어왔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죠. 벌써 일단은 베이스 못 밟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폭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볼넷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서는 투수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우석 선수는 22살이에요. 일본하고의 경기는 굉장히 부담되는 경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죠. 벤치라도 그럼 잠깐 올라가갖고 막. 아니요,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저 최일원 코치가 올라갔잖아요. 네. 투수 코치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투수가 새로운 투수가 나와갖고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야마토가 네. 톱타자잖아요. 네. 자, 볼넷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뭐 던지겠습니까? 페스트볼 던지죠. 보통 투수들이. 네. 베테랑 투수들은 거기서 브레이킹볼 던져요. 브레이킹볼 던져. 그리고 일본 타자들이요. 야마가키라고 그래요. 네. 그거. 야마가키. 게스 히트. 야마가키. 야마가키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노려서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둘 중에 노려서 치는 거예요.
일본 타자들이 야마가키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군요. 거기서 몸쪽 짚고 보니까 빵 하는 순간 이건 끝이야. 왜냐면 타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보는 순간 아셨군요. 너무 잘 맞은 거예요. 다 알아요, 거기는. 투수도 다 압니다. 이거 근데 홈런 아닌가? 포수가- 근데 담장 욕이 맞았잖아요. 포수가 리드를 잘못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양의지 투수한테 그렇지만 어쨌든 투수가 그 볼을 던진 거잖아요. 일단은 뭐 양의지 포수가 뭐 리드 그거는 2차적인 그러니까 그건 세컨 게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세컨 게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없는 투수는 자기가 볼넷을 내주고 나서 포신 페스티벌을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베테랑은요, 보세요. 일본 투수들 보세요. 풀 카운트에서 뭐 던져요? 절대로 직구 안 던집니다. 다 브레이킹볼 던져요. 보통 풀 카운트에서 둘 중에 하나 노려야 되잖아요. 네. 직구냐, 브레이킹볼이냐. 네. 근데 일본 투수들 다 브레이킹볼 던져요. 그러니까 이미 야마토는 들어올 때부터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오대요. 자기는 직구 노리고 있었다고. 꽉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 투수가 경험이 부족한 젊은 투수가 이런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런 타이밍에서는 투수를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미 조짐이 보였잖아요. 자, 이닝 끝나는 더블 플레이를 베이스를 못 밟았어요. 그 다음에 폭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타자하고 상대하라고 매치업을 딱 시켰는데 거기서 볼넷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말루 상황이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근데 김경문 감독은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랬죠. 고우석이 8회를 이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밀고 갔다. 그러니까 결과는 최악으로 나온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요. 만약에 5회다. 그럼 가도 돼요. 그러면 김경문 감독이 안 바꿨어도 내가 이해는 돼요. 8회예요. 8회는 실점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공격 한 번 남았는데 공격 한 번 해서 그거 득점 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 자체가, 확률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닝이 그걸까지 고려를 했어야죠. 만약에 고우석이 5회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갖고 맞았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8회잖아요. 내일이 없는데 왜 안 바꿔요? 바꿔야죠. 네. 아직 한국 팀에게 근데 기회는 최종적으로 아직은 미국하고의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일단 또 결승전에 가게 되는 거죠. 결승전에 가고 만약에 미국하고 지게 되면 3, 4위로 가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싸우게 됩니다. 동메달을 놓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올림픽 본선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메달을 따기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온 팀들이 그렇잖아요. 일본,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6개 팀이잖아요. 얼마 안 됐군요. 이미 예선을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메달 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이게 많이 저희 방송을 좀 보시거든요. 죄송하지만 브레이킹 볼은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해설자들이 뭐 슬라이더, 커터, 커브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브레이킹 볼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일단 패스트볼이 아니니까. 패스트볼이 아니면 브레이킹 볼이잖아요. 브레이킹 볼에는 다양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그 구종이 뭔지를 모르니까 브레이킹 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더는 이런 거를요. 다 대부분 해설자들도 구속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유현진 선수 80마일 공 던져. 그럼 그럼 뭐예요? 체인지업이에요. 75마일 던졌어. 커브. 이렇게 되는 거. 85마일 던졌어. 커터. 88마일 이상 나왔어. 포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여러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좀 같이 몰랐던 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동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문 기자님 다음 경기가 저희가 미국전하고 이제 어쨌든 패자부활전에서 뭐 이기면 또 결승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습니까? 평소같이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는 뭐 일본한테 졌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경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올림픽 경기 그런데 이게 지금 녹다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다운은 아니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한테 졌죠. 저 미국한테도 우리 한번 졌죠. 네네네. 근데 일본이 역시 이번에 강하다는 게 자기네 저기 일군 선수들 다 왔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 네. 자, 일본이 미국한테 어떻게 이겼죠? 9회 동점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불펜이 강하다는 뜻이고 그렇군요. 그 가서는 끝에 가고 적시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일본이 더 높은 거죠. 네. 미국도 그렇게 해서 진 거잖아요. 앞섰다가 9회 동점 허용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연장 승부치기에서 진 거잖아요. 뭐 한국의 이번 전력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좀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마이너리, 일단 싱글, 트리플이라고 뭐. 투수들은 미국 투수들이 좋죠. 그렇군요. 네, 미국 투수들이 좋고 근데 결국 그 미국은 야구를 그 큰 거 한 방으로 승부하는 팀이니까 네. 우리는 뭐 3안타 이렇게 쳐서 득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투수가 실투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 보더라인 피칭, 이 코너 피칭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이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다. 애초부터 바깥에서 그러면 미국 타자들도 안 속죠. 근데 존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휴스턴하고 다저스에서 다저스전에서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네. 그 슬라이더랑 이제 너클 커브를 던졌는데 존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존에서. 그러니까는 다저스 타자들이 다 헛스윙 걸 거고 삼진 9개 다 한 겁니다. 물론 뭐 미국 내에서는 메이저리그보다 올림픽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좀 경기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별로 없어요. 미국 그 방송에서도 이 올림픽 야구에 대해서는 뭐 전망하는 그런 예상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전혀. 여기는 무관심하고. 진짜 무관심해요. 여기는 지금 라디오 토크쇼로 들으면 제가 알잖아요. 매일 이제 라디오 토크쇼 듣는데 여기는 24시간 라디오 스포츠 토크쇼 하잖아요. 스포츠 얘기? 야구 얘기도 잘 안 해요. NBA 얘기. 왜냐면 NBA하고 NFL 얘기. NBA는 지금 프리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약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주제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보통 보면은 야구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라디오 토크쇼에서 야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 농구는 그 다들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농구가 제일 그건데 뭐 물론 풋볼이 제일 위입니다. 풋볼이 제일 위고 그래서 올림픽 얘기요 스코어만 얘기해요. 전망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요 여기. 어쨌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